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개장 초부터 재료가 좀 안 좋긴 했죠. 물론 이제 반복된 재료라서 초반에 그렇게 이제 낙폭이 크진 않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서 3.14. 이게 2% 넘어갈 때 이게 고점이지 않을까. 또 3% 정도 오면 여기선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금리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채 유가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110달러 근처에서 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러시아에서 조금만 더 자극을 주면 다시 또 이전 고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FOMC 이후에 금리를 0.5%포인트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 원자재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반에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스럽게 출발하는, 또 월요일마다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요인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던 게 푸틴발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의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절에서 푸틴이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푸틴의 발언에 따라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보자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를 푸틴 쪽,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그냥 특별한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승절에서 혹시 푸틴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핵 이야기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은 주식시장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또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이 나올지도 몰라,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수출 지표인데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9% 증가했으니까 이제 예상보다는 잘 나온 거긴 한데, 전달에 14.7%, 이거 잘 보시면 증가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증가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게 중국의 공급망 문제, 항만 봉쇄 문제, 지금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이제 봉쇄 조치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실물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기 둔화 부담이잖아요. 사실 오늘 중국 증시는 정작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0.85%나 절하가 되고 환율이 올라간 거, 그다음에 중국 지표가 이렇게 계속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장중에 이제 낙폭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다른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코스닥 신용 잔고가 이제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시장 전체 신용이죠. 제가 코스닥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신용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렇게 많이 안 털렸는데, 지수가 고점 대비 코스닥 지수가 한 10% 정도 빠졌잖아요. 지수가 10% 빠지면 개별 종목은 2배에서 2배 반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20에서 25% 빠진 종목이 제법 있다라는 게 되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반대 매도 조건에 걸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도 조건은 하한가 주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전날 미리 좀 팔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신용 관련된 물량을 투자자들이 덜어낸 것도 이제 오후장에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금융 투자는 드디어 이제 매수 전환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기금이 참 나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쓸데없이 돈은 LG에너지 솔루션 매수하는데 다 쏟아붓고 있고, 정작 시장 방어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2천억 되면 사실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약간 빠진다 정도지 저 정도로 지수가 이렇게 빠질 정도는 아닌데, 연기금이 더해지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4일 동안 선물 매도를 한 2만 계약 정도 했거든요. 또 옵션이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선물이라든가 금융투자 쪽은 조금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근데 매도, 선물 매도 피크점 근처 온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감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선물 옵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개인만 매수하는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내일장에서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 규모가 좀 확대가 되는지,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로 바뀌는지, 요 구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좀 보면, 지금 물가지표 이번 주에 나올 텐데, 시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가
이제 전달 대비 증가폭이 떨어지게 되면서 3월이 피크가 맞았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상승률이 둔화되고 국제유가도 빠졌네. 이게 조합이 되면 되게 좋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선 국제유가가 지금부터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1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꺾였던 흐름이 이번에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하락 시 오후 1시 장세. 이게 뭐냐면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지금부터 어설프게 내려가 있으면 오후장 되면은 신용 물량들이 푹푹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물량제가 터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용 물량 터지는 국면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일 이후부터는 지수가 오후장에 마이너스권에만 머무르기만 있어도 오후 됐을 때 갑자기 매도가 확 증가되는 재료도 없는데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올려두지 않으면 오후장 매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 ADR이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는 점. 이건 제가 또 표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에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 조금 저점 매수도 가동되지 않을까. 요것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이 아마 하락 종목 수가 역대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통신 장비주들 중에 상승하는 종목 수들이 좀 있었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가 올라가는 그 정도의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별달리 이제 딱히 이렇게 시장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진 않았다. 요건 부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한시 구간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괜찮다가 한시 구간에서 뚝 떨어지고 이제 3단으로 빠졌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신용 물량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반대 매도가 나간 게 아니라 반대 매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 잔고만 얘기하지만 스탁론이라든가 미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내일장에서는 플러스권을 유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략적으로 859 밑으로 내일 계속해서 지수가 머물면 오후장에서 또 이런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권 유지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오후장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나마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ADR로 가끔 지수 바닥 소리 하잖아요. 코스피는 80, 코스닥은 75 밑에서는 ADR이 이제 과매도권으로 내려가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물론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 이하로 빠진 경우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반드시 75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튕겨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갔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슬 과매도권으로 내려와서 이제부터는 좀 반전할 만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시점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적 수급 좀 잘 챙겨 보셔서 예, 좀 반전하는 종목들을 좀 잘 챙겨 나가시는 것도 지금부터는 준비를 이제 해볼 필요도 있다.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DR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밑에 막 50대까지 빠진 적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과매도권에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제 이 수치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 주주를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말에 올려진 트레이더들의 대화 방송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